아침 6시. 분식집 셔터를 올리는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나무 스툴 하나가 가게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예요.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정하영은 스툴을 들어 올리며 피식 웃었다. 나무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윤성민이 만든 건 한 번 맡으면 안다. 소나무 향과 연장 기름 냄새가 섞여 있거든요.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선이가 들어왔어요. 또 놓고 갔네. 미선이가 스툴을 가리키며 말했다. 매일 아침 저렇게 스툴 놓고 가는 남편도 참 특이해. 뭐가 특이해? 그냥 앉으라고 놓고 가는 거지. 하영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30해를 살아도 성민이를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뭔가를 계속 전해주려고 하거든요. 미선이가 파마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앉았다. 그래도 무뚝뚝하긴 해. 고맙다는 말도 안 하잖아. 말 안 하는 게 말하는 거야. 하영이는 김밥 재료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단무지를 썰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어제도 성민이가 망가진 의자를 말없이 고쳐줬다. 아무 말 없이 가져가서 아무 말 없이 갖다 놨어요. 언니는 참 신기해.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30년을 사나.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야. 하영이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사라지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르거든요. 매일 아침 스툴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놓고 가는 건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 아니까요.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밥 한 줄 포장해달라는 아저씨, 떡볶이 매운맛 달라는 학생.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그런데 가게 유리창 너머로 성민이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목공소로 가는 길이거든요. 잠깐 멈춰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뭘 보고 가는 거야. 미선이가 따라서 창밖을 봤다. 매일 저런 식으로 확인하고 가네. 확인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겠지. 하영이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성민이가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씩 서서 보고 간다는 걸 안다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년째예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을 때였어요. 미선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언니 생각에는 성민이가 왜 매일 스툴을 놓고 갈까? 글쎄, 앉으라고 놓는 거겠지. 그런데 왜 말은 안 해? 하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말을 안 할까요? 사실 궁금하긴 해요. 30해를 같이 살면서도 속을 모르겠거든요.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원래.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부부라서 더 말 안 하는 거야. 하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다. 정말 부부라서 말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걸까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성민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퇴근길에 한 번 더 지나가곤 하는데요.
오늘은 안 보이네요. 문을 잠그고 나서야 성민이가 나타났어요. 목공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문 닫았네. 응, 이제 닫았어.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스툴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다. 매일 밤 이런 식으로 스툴을 가게 안에 넣어준다고요. 고마워. 하영이가 말했지만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30해 동안 매일 보는 등인데 왜 이렇게 아련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스툴이 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말없이 놓여 있을 거라고요. 장터 가는 날이었어요. 김밥 100개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날이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김밥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성민이가 스툴을 놓고 갔을까? 아직 확인 못했거든요. 너무 바빠서 밖을 볼 틈도 없었다고요. 7시에 김밥이 다 완성됐어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서 장터로 가야 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역시나 스툴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혼자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들었어요. 김밥 100개가 들어있으니까 무겁더라고요.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장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데 진수 씨가 나타났어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장터에 김밥 납품해야 해서? 진수 씨가 바구니를 보더니 웃었어요. 무거우시겠네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바구니 한쪽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어차피 저도 장터 가는 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어요. 진수 씨가 바구니를 들어주니까 훨씬 가벼웠거든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은 참 부지런하세요. 먹고 살려면 부지런해야죠. 성민이 형은 뭐 해요? 이런 날에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은 참 무뚝뚝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바구니를 잡았어요. 돌아보니까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들고 갈게. 성민이가 바구니를 가져갔어요. 진수 씨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형 언제 왔어요?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야, 형. 진수 씨가 다시 불렀지만 성민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장터에 도착해서 김밥을 내려놓는데 성민이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툭 쳤어요. 살짝 스치듯이요. 뭐야? 깜짝 놀라서 손목을 만졌어요.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갔어요. 진수 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형이 왜 그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겠더라고요. 성민이가 질투하고 있었어요.
진수 씨랑 같이 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손목이 아직도 간지러웠어요. 성민이의 손가락이 닿은 곳이요. 왜 그런 식으로 만졌을까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김밥을 다 넘겨주고 돈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성민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화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게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스툴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미선이가 들어왔어요. 일찍 왔네. 응, 김밥 다 팔고 왔어. 성민이는 목공소 갔을 거야. 미선이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뭐야, 표정이 이상해. 그냥 뭔 일 있었어. 진수 씨랑 장터간 이야기를 했어요. 성민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구니를 들고 간 것도요. 그래서 어땠는데? 손목을 툭 쳤어. 뭐라고? 미선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손목을 쳤다고. 왜? 모르겠어. 그냥 스치듯이.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그거 질투야. 질투? 당연하지. 다른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질투한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질투였을까요? 30해 살면서 성민이가 질투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럴 리가 아니라 그런 거야. 손목 치는 거 봐. 미선이가 제 손목을 만져봤어요. 여기 빨개졌네. 손목을 보니까 정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성민이의 손가락이 닿은 자리였어요. 그날 밤 성민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늦었네. 성민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조용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성민이가 뒤에 와서 섰어요. 내일은 내가 같이 가자. 뭐, 장터. 내가 같이 가자.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제안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바쁘지 않아. 괜찮아.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성민이가 정말 질투했던 걸까요? 손목이 아직도 간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가을비라서 촉촉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니까 스툴이 젖어 있었어요. 또 놓고 갔네. 혼자 중얼거리며 스툴을 안으로 들여놨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매일 놓고 가는구나.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한가한 오후에 가게 뒤쪽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뒷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가게들 사이에 있는 길이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는데 진수 씨가 나타났어요. 사장님, 진수 씨. 비 와서 한가하시죠? 그러게요. 손님이 없어요. 진수 씨가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시간 있으실 때 영화나 보러 가요. 영화요. 네. 새로 나온 영화가 재밌대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뒷목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여보.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기 쪽으로 당겼어요. 뒷목에 손이 닿은 채로요. 형. 진수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제 왔어요?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뒷골목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성민이는 듣지 않았어요. 벽에 한 손을 짚고 저를 마주 봤어요. 형, 뭐 하는 거예요? 진수 씨가 또 물었지만 성민이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뒷골목이라서 어두웠는데도 성민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거든요. 나 갈게요, 형. 진수 씨가 어색해하며 자리를 떴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왜 이래? 제가 물었지만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을 크게 쉬었어요. 제 얼굴 가까이에서요. 진수 씨가 영화 보자고 했어. 알아.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아? 들었으니까.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성민이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손이었거든요. 목공소에서 일하다 온 손이요. 차가워. 손 시려. 그런데 왜 떼지 않을까요? 계속 제 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들어가자. 잠깐만. 성민이가 제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거칠거칠한 손이었는데 부드럽게 만졌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이 뭐야? 성민이가 벽에서 손을 떼고 저를 안았어요. 갑작스럽게요. 뒷골목에서 아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사람 지나간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지만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성민이 품이 따뜻했거든요. 비에 젖은 옷에서 성민이 냄새가 났어요. 영화 보고 싶으면 나랑 보자. 뭐, 진수 씨 말고 나랑. 성민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오래전부터. 얼마나 오래전. 기억 안 나? 성민이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로요. 놔줘. 싫어. 왜 싫어? 그냥 싫어. 30해 살면서 성민이가 싫다고 말한 건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저를 놓기 싫다고요. 비 맞을라. 조금만. 얼마나 조금만. 성민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어요. 결국 5분 정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뒷골목에서요. 누가 지나갈 수도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성민이가 먼저 저를 놓았어요. 들어가. 가게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성민이가 뒷골목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뒷골목에서 안겼던 느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성민이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의자가 하나 부러졌어요. 가게에서 쓰던 나무 의자인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혼자 중얼거리며 의자를 이리저리 봤어요. 목공소에 가져가야겠더라고요. 성민아, 의자 좀 고쳐줘.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어요. 성민이가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뭐가 부러졌는데? 다리. 성민이가 손을 멈추고 의자를 봤어요. 심하네. 고칠 수 있어. 해봐야지. 성민이가 의자를 작업대 위에 올렸어요. 도구들을 꺼내서 부러진 부분을 살펴봤어요. 시간 좀 걸릴 거야. 괜찮아. 기다릴게. 목공소 안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어요. 톱밥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요. 성민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집중해서 일하더라고요.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손놀림이 정확했거든요. 다 됐어. 30분 만에 의자를 고쳐줬어요. 새 것처럼 튼튼해졌어요. 고마워. 의자를 들려고 하는데 성민이가 제 허리를 뒤에서 안았어요. 갑자기요? 뭐야? 깜짝 놀라서 몸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더 꽉 안았어요. 가지마. 뭐라고? 조금만 있어. 목공소 안은 조용했어요. 밖에서 차 소리만 가끔 들렸거든요. 성민이의 숨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여기서 이러면 누가 봐. 아무도 안 와. 그래도 괜찮아. 성민이의 손이 제 배에 닿아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거칠거칠했는데도 따뜻했어요. 돈 받는 거야, 서비스야?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민이가 웃었어요.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몸이 살짝 흔들렸어요. 서비스? 그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네. 뭘 더 받아? 성민이가 저를 돌려서 마주보게 했어요. 얼굴이 가까웠어요. 코끝이 닿을 정도로요. 뭘 더 받고 싶은데 모르겠어. 성민이가 나무가루 묻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따끔따끔했는데 싫지 않았어요. 목공소에서 이런 일 자주 있어. 없어. 처음이야. 응. 왜 갑자기 이래? 모르겠어. 성민이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상관없어. 나는 상관 있어. 왜? 부끄러우니까. 성민이가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댔어요. 눈을 감고요. 부끄러워하지 마. 왜? 우리 사이인데. 우리 사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0해를 같이 살아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사이가 뭐? 부부면 뭐? 사랑하는 사이. 성민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언제부터 사랑했어? 처음부터. 거짓말. 정말.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 못하겠어. 왜? 부끄러워서. 성민이도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몰랐거든요. 항상 무뚝뚝하기만 해서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조금씩 늘려가자. 성민이가 저를 놓았어요.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의자 가져가. 의자를 들고 나갔는데 성민이가 따라왔어요. 문까지 갖다 줄게. 괜찮아. 갖다 줄게. 목공소에서 가게까지 같이 걸었어요. 의자를 들어주면서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서 의자를 내려놓았어요. 고마워. 성민이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성민아. 내일도 스툴 놓고 가. 왜? 안고 싶어서. 성민이가 웃었어요. 이번에는 소리 내서 웃었어요. 매일 놓을게. 약속. 그날 밤 의자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튼튼하게 고쳐져서 삐걱거리지도 않았어요. 성민이 손길이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후에 또 비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많이 왔어요. 장대비였거든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보니까 스툴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이고, 또 젖었네. 수건으로 닦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비 오는 날에도 빠뜨리지 않고 놓고 가는구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장터에 가는 날이었어요. 비가 와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산을 써도 김밥이 젖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야겠어요. 약속했으니까요. 김밥을 비닐로 꽁꽁 싸서 바구니에 넣었어요.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가지?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구니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 우산을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장터 입구쯤에서 우산이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우산을 잡아줬어요. 돌아보니까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언제 왔어? 조금 전에. 비 맞으면서 뭐해? 기다리고 있었어. 뭘 기다려? 너. 성민이가 제 우산을 잡고 같이 들어줬어요. 우산이 작아서 둘이 쓰기에는 좁았어요. 좁아. 괜찮아. 성민이가 저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저에게 우산을 양보한 거예요. 너도 들어와. 괜찮아. 비 맞잖아. 괜찮다고. 장터까지 가는 동안 계속 그랬어요. 성민이는 비를 맞고 저는 우산 안에 있었어요. 장터에 도착해서 김밥을 넘겨줬어요. 비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다 팔렸어요. 돌아가는 길에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우산 같이 써. 응.
이번에는 성민이도 우산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다음 주는 비 안 왔으면. 성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그냥이 뭐야? 성민이가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걸어가기만 했어요. 왜 비 안 왔으면 좋겠어. 같이 걸을 수 있어서. 지금도 같이 걷고 있잖아. 우산 없이. 성민이가 제 머리를 만졌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면서요. 머리 젖었네. 괜찮아. 감기 걸려. 안 걸려. 우산 안 공간이 정말 좁았어요. 성민이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거든요. 성민아, 응,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원래 다정했어. 언제? 항상. 표현을 안 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성민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중간에서요. 왜 서? 잠깐만. 뭐? 성민이가 제 뒷머리를 감쌌어요. 우산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요. 여기서 뭐해? 보고 싶어서. 뭘 봐? 너. 성민이가 제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비가 오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상해. 뭐가? 갑자기 이런 말 하고. 원래 하고 싶었어. 언제부터? 결혼하고부터. 30년 동안. 왜 참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성민이가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우산 안에서요. 지금은 알겠어. 뭘?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민이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살짝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미쳤어. 왜? 길에서 이런 일. 우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성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는데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가자. 집까지 가는 동안 손을 잡고 걸었어요. 30해 만에 처음으로요. 우산 안에서 손잡고 걷는 게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산을 접었어요. 둘 다 옷이 젖어 있었어요. 옷 갈아입어. 성민이가 수건을 가져와서 제 머리를 말려줬어요. 조심스럽게요. 고마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성민이가 변하고 있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스툴이 놓여 있을 거예요. 비가 와도 빠뜨리지 않고요. 일주일 후에 성우 오빠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하영아, 오빠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반가웠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거거든요. 오빠 언제 왔어? 어젯밤에. 연락도 안 하고. 깜짝 선물이야. 오빠가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성민이가 고쳐준 그 의자예요. 성민이는 어디 있어?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여전히 바쁘네. 먹고 살려면 바빠야지. 오빠가 떡볶이를 시켰어요. 매운맛으로요. 아직도 매운 거 좋아해. 나이 먹어도 안 변해. 떡볶이를 끓여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서울 생활이 어떤지, 회사는 어떤지요. 요즘 성민이는 어때? 뭐가 달라진 거 없어? 글쎄, 비슷해.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성민이는 예전과 완전 다른 사람 같거든요. 하지만 오빠에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저녁 때 집에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오빠와 성민이와 저 셋이서요. 오빠가 소주를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한잔하자. 좋지. 성민이가 잔을 가져왔어요. 오빠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하영이도 마셔. 나는 맥주. 소주 마셔. 오랜만에 오빠가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어요. 그때 성민이가 오빠 잔을 가져갔어요. 뭐 해? 내 잔이야. 내 잔. 응. 성민이가 자기 잔과 오빠 잔을 바꿔줬어요. 오빠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왜 바꿔? 그냥 이상한 놈.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성민이가 질투하고 있었어요. 자, 건배. 잔을 부딪히고 술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소주라서 얼얼했어요. 하영아, 요즘 어때? 뭐가? 사는 거. 그냥 살아. 행복해. 행복하지. 오빠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보기 좋아. 그때 성민이가 제 잔을 가져갔어요. 이제 그만 마셔. 왜? 많이 마셨어.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그만.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민이가 하영이 아끼네. 원래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성민이가 제 옆에 바짝 앉았어요. 평소보다 가까이요. 오빠 서울 가면 언제 또 와? 모르겠어. 바쁘거든. 자주 와. 그러고 싶은데. 오빠가 또 소주를 따라줬어요. 이번에는 성민이가 받았어요. 하영이 목까지. 내가 마실게. 왜? 그냥. 성민이가 소주를 쭉 들이켰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이상했어요. 취할라? 괜찮아. 안 괜찮아. 제가 성민이 잔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놔줘. 안 놔. 오빠가 저희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뭐야, 부부싸움이야. 싸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장난이에요. 하지만 성민이 소나귀가 꽉 잡고 있었어요.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아파. 미안. 성민이가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빠가 10시쯤에 일어났어요. 들어가서 쉴게. 응, 오빠. 내일 아침에 봐.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희 둘만 남았어요. 왜 그랬어? 뭘? 오빠한테 그렇게 어떻게 질투하는 것처럼. 성민이가 웃었어요. 질투 맞아. 오빠한테 왜 질투해? 너한테 잘해서 오빠인데. 그래도 질투나. 성민이가 저를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뭐해? 스툴로 가자. 왜? 앉아줘. 성민이가 저를 스툴 앞으로 데려갔어요. 가게에서 가져온 그 스툴이에요. 앉아. 왜? 앉아줘. 스툴에 앉으니까 성민이가 제 앞에 섰어요. 무릎 사이에요.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어서. 뭘 봐? 너. 성민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두 손으로요. 술을 취했어. 안 취했어. 취했어. 조금. 많이. 성민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가까이서요. 하영아. 응. 사랑해.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요. 나도. 정말. 성민이가 저를 스툴에서 일으켜서 안았어요. 꽉요. 매일 스툴에 앉아줘. 왜? 보고 싶어서. 매일 봐. 더 보고 싶어. 그날 밤 스툴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느껴졌어요. 성민이가 저를 안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다음 날 오빠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자주 연락해. 응, 하영아. 건강해. 너도. 오빠를 배웅하고 나서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스툴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 밤에 집으로 가져갔는데 또 가져다 놨더라고요. 참 부지런해. 혼자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루 종일 바빴어요. 손님이 많이 왔거든요. 김밥도 금방 떨어졌어요. 저녁 무렵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 닫았어요. 나야. 성민이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일 끝났어. 응. 성민이가 들어와서 문을 다시 닫았어요. 잠그고요? 왜 잠가? 그냥 이상해. 성민이가 제가 앉아있던 스툴 앞에 와서 섰어요. 앉아줘. 왜? 부탁이야. 성민이가 부탁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스툴에 앉았어요. 성민이가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뭘 그렇게 봐? 예뻐서? 갑자기 왜 그래? 원래 예뻤어. 말 안 했잖아. 지금 말해. 성민이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천천히요. 왜? 앉아줘서 고맙네. 깜짝 놀랐어요. 성민이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뭐라고? 고맙다고. 고마우면 뭐가 고마워. 매일 여기 앉아줘서. 매일 당신이 놓고 가잖아.
그래도 앉아주잖아. 성민이가 제 손목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요. 3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응, 왜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은 알겠어. 조금. 성민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하영아, 응, 내가 말을 잘 못해. 알아. 그래도 마음은 있어. 어떤 마음? 너 생각하는 마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민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생각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중학교 때. 응, 그때부터. 응,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지금도 부끄러워. 응. 성민이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 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세 번째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매번 더 진심처럼 들렸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정말. 성민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스툴에 서요. 뭐 해? 안고 싶어. 왜? 좋으니까. 성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가게 안에서요. 조명이 어두워서 분위기가 달랐어요. 매일 이렇게 하자. 뭘? 가게 닫고 나서 안기. 사람들이 봐. 안 봐. 볼 수도 있어. 괜찮아. 성민이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소리가 목에 닿았어요. 간지러워. 참아. 왜 참아? 좋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성민이 품이 따뜻했거든요. 목공소에서 일한 냄새가 났지만 싫지 않았어요. 하영아. 응.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다 고마워. 다가 뭐야? 매일 밥 해주는 것, 웃어주는 것, 나랑 살아주는 것. 성민이가 이렇게 긴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고마워. 뭐가? 툴 만들어주는 것, 의자 고쳐주는 것, 매일 확인하고 가는 것. 확인. 가게 앞에서 보고 가잖아. 들켰네. 진작 알았어. 성민이가 웃었어요. 목에 묻은 얼굴 때문에 웃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확인하고 갈게. 왜? 보고 싶으니까. 매일 봐. 더 보고 싶어.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성민이가 고맙다고 말한 게요. 30년 만에 처음 들은 감사 인사였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스툴이 놓여 있을 거예요. 매일 놓여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밖을 먼저 봤어요. 역시나 스툴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예요. 또 놓고 갔네. 혼자 웃으며 스툴을 만졌어요. 나무가 부드러웠어요. 성민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게 준비를 했어요. 김밥 재료를 꺼내고 떡볶이, 국물을 끓였어요.
9시쯤에 첫 손님이 왔어요. 단골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할머니. 저 의자 새 거예요. 할머니가 성민이가 고쳐준 의자를 가리켰어요. 아니에요. 고친 거예요. 누가 고쳐줬어요? 남편이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네, 좋아요. 할머니가 김밥을 사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스툴도 만들고 의자도 고치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을 때 성민이가 나타났어요. 일 끝났어. 벌써 일찍 끝났어. 성민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이 없어서 조용했어요. 스툴에 앉아. 왜? 보고 싶어서. 스툴에 앉으니까 성민이가 제 뒤로 갔어요. 뭐 해? 그냥. 성민이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사람 와. 안 와. 올 수도 있어. 괜찮아. 성민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스툴에 앉은 채로요. 이러면 안 돼. 왜? 가게에서. 우리 가게야. 그래도 괜찮아. 성민이의 턱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수염이 따끔따끔했어요. 하영아. 응. 이 스툴 언제 만들었는지 알아? 언제? 결혼하고 1년 후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전에 만든 거였어요. 왜 그때 만들었어?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럼 왜 그때 안 줬어?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게 앞에 놓고 간 거야. 응. 20년 넘게. 응.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넘게 매일 아침 스툴을 놓고 간 거였어요.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그냥 이거 만들어줬다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 같았어. 성민이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바보야. 응. 나도 바보야. 왜 만들어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괜찮아. 안 괜찮아. 성민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앞으로는 다 말할게. 뭘? 하고 싶은 말. 고마운 것. 사랑하는 것. 약속. 약속.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성민이가 황급히 저를 놓았어요. 저도 스툴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떡볶이를 끓여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성민이가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손님이 나가고 나서 성민이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스툴 놓고 갈게. 응. 매일 놓을게. 약속. 약속. 성민이가 목공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스툴이 놓여 있을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요. 성민이가 있는 한 계속 놓여 있을 거라고요. 저녁 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성민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웬일이야? 가끔 해야지. 고마워. 응.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할머니가 의자 새 거냐고 물어봤어. 그래. 손재주 좋다고 하던데. 고마워. 성민이가 고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요. 내일도 스툴 놓고 가. 응. 잊지 마. 안 잊어. 약속. 약속.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스툴을 보면 또 설렐 거예요. 30해를 같이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말은 없지만 매일 이 자리에서 날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남편이고 나의 평생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알 수 있었어요. 스툴이 거기 있다는 걸요. 역시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위치예요. 스툴에 앉았어요. 그냥 잠깐 앉아보고 싶었거든요. 부드러운 나무 느낌이 좋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안았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있어. 성민이였어요. 언제 왔어? 조금 전에. 몰랐어. 조용히 왔어. 성민이가 뒤에서 저를 꽉 안았어요. 스툴에 앉은 채로요. 사람 봐. 아직 일찍이야. 그래도 괜찮아. 성민이의 체온이 등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하영아. 응. 매일 이렇게 하자. 뭘. 아침에 와서 안기. 일해야 하는데. 잠깐만. 얼마나 잠깐. 조금만. 성민이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간지러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좋아. 뭐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나도 좋아. 정말, 정말.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성민이가 저를 놓고 일어났어요. 목공소 가야지. 응. 점심때 봐. 응. 성민이가 나가기 전에 뒤돌아서 말했어요. 스툴 잘 써. 응. 매일 앉아줘. 응. 고마워. 나도 고마워. 성민이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스툴에 앉아 있었어요. 이 스툴에는 성민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20년 넘게 쌓인 마음이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스툴을 보면서 시작하는 하루니까요. 점심때 성민이가 와서 밥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자주 웃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왜? 너랑 밥 먹어서. 매일 먹잖아. 매일 좋아. 성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밥 먹으면서요. 이상해. 뭐가? 갑자기 다정해져서. 원래 다정했어. 언제? 마음속으로. 이제는 겉으로도 해. 응. 약속. 약속. 그날 저녁에도 성민이가 가게 문을 닫은 후에 왔어요. 또 왔네.
매일 올 거야. 왜? 안고 싶어서. 하루에 한 번씩. 응. 성민이가 저를 스툴에 앉히고 안았어요. 이제 익숙해진 일상이었어요. 내일도 이렇게 하자. 응. 매일. 응. 평생. 평생.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스툴이 놓여 있고, 저녁에는 안고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30해를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말 없던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요. 스툴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성민이가 있는 한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랑 방식이에요.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요. 스툴 하나에 담긴 20년 넘은 사랑이라고요. 매일 아침 스툴을 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성민이가 저를 생각했구나. 오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저녁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해요. 내일도 이렇게 행복할 거야. 매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말은 없지만 매일 이 자리에서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그게 저희 남편이고 저희 평생이라고요. 스툴 위에 앉아서 성민이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30해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의 의미예요. 내일 아침에도 스툴이 놓여 있을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요. 평생 놓여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저희 약속이니까요.